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외에 또 하나의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스탠퍼드대 동창생인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의 로언 세스가 창업한 스타트업 알파익스플로레이션에서 개발한 쌍방향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로 지난해 미국에서 론칭한 클럽하우스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이용자가 1만 명을 넘지 못했으나 최근 한 달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며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를 개발한 알파익스플로레이션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5월 1억 달러, 한화 약 1120억 원에서 이달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200억 원로 10배 뛰어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인 유니콘이 됐습니다. 아이폰 운영체제 기반으로만 서비스되고 있지만 곧 안드로이드용 버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클럽하우스는 베타 서비스로 운영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클럽하우스에 가입한 친구가 초청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들의 초대로 오프라 윈프리, 영화 배우 제러드 레토, 글로벌 가수 드레이크 등 다수의 유명 인사들이 클럽하우스를 사용합니다. 지난 1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이곳에서 방을 열고 게임스톱 주식 거래를 제한한 주식 거래 중개 앱 로빈후드의 블라디미르 테베브 최고 경영자와 공매도를 둘러싼 썰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앤드루 보즈워스 페이스북 VR 담당 임원이 연사로 있는 방에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처음 깃발을 꽂았고, 정치인 중에서는 최근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가입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부산 사투리로 읽는 방이 인기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아무 말이나 하는 방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세계적인 흐름의 예외는 아니며 중국 사회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는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정을 미국으로 바꾸면 중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BBC 취재 결과 클럽하우스에서는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이 등장하는 등 중국 정부의 검열로 온라인에서 쉽게 언급하지 못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지난 7일 가장 활발했던 중국어 클럽하우스 채팅방 중 한 곳에선 중국 본토와 대만 출신이라고 밝힌 7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토론은 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진행됐고 많은 본토 참가자들은 중국의 일당 독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대만과 중국 문제를 논의할 때 각각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의견들이 오가거나 상호 비방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클럽하우스에선 양국 관계에 대해 공개적이고 평화로운 논의를 하는 채팅방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웨이보를 통해 클럽하우스 이용기를 공유했는데 간밤에 클럽하우스 양안 문제 대화방에서 청년들의 대화가 뜨거웠다며 새벽 2시에 방을 나갈 때쯤 대기자만 150명에 달했다고 말하는 이용자도 있었으며 도대체 클럽하우스 신장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너무 듣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는 민주주의의 장단점, 홍콩 보안법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는 주제에 관한 토론의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서구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인터넷을 철저하게 검열하지만 클럽하우스는 최근까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7일 기준 중국 본토에서도 가상사설망 VPN 없이 사용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앱 이용자의 초대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시간 참여만 가능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없으며 문자, 사진, 동영상 전송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대화 기록조차 남지 않아 보안이 확실하고 폐쇄적인 특징이 클럽하우스의 최대 강점으로 토론이 끝나면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8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쇼핑몰 타오바오에선 최근 클럽하우스 초대장 검색량과 매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타오바오에 입점한 온라인 상점 가운데 200개 이상이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팔고 있는데 초대장 가격은 $50, 많게는 $100 선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고 아이폰 판매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홍콩 중문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커청판 교수는 사람들은 미국이 집단학살이라 부르고 있는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홍콩 반정부 움직임 등에 대해 알고자 한다며 정부 통제 때문에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고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의 장타이수 교수는 웨이보를 통해 중국 본토에서 클럽하우스에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에이전시 퀴민의 창업자 아놀드만은 클럽하우스는 결국 중국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클럽하우스는 조만간 금지될 것이며 중국에서 이를 모방한 카피캣들도 곧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PR업체 루더핀의 매니징 디렉터이자 중국 인터넷 전문가인 가오밍, 역시 중국 정부는 분명히 클럽하우스를 자국 규제를 따르도록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의 예상과 다르지 않게 결국 클럽하우스는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수천 명의 중국 사용자들이 클럽하우스 접속 불가 현상을 겪었다며 본토에서는 8일 저녁부터 클럽하우스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대만 자유시보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중국 내 클럽하우스 접속이 중단되었다며 접속하려면 가상 사설망 VPN을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중국 관영 언론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클럽하우스 깎아내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클럽하우스가 최근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인기가 오래 유지되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 앱은 더 이상 중국 기술 기업들의 롤모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럽하우스는 고품질 콘텐츠나 기술이 기반이 된 인기가 아닌 단순히 유명인의 참여로 인한 일시적인 매력만 제공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관영 환구시보도 클럽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논의들은 기술이나 문화 등 다른 주제만큼 이성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당국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 형태와 관련 진행자가 체제 위협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판 공실 홈페이지에 밝혔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언론의 성은 반드시 당이어야 하며 언론은 당의 지침을 따르고 당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사회 통제에서 당과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SNS 등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힘이 커질수록 검열, 통제, 탄압 같은 것도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내용이 아니며 클럽하우스 관련주는 아직 없습니다.